제 나이 또래의 남자에게 반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가 저를 집주인 이상의 존재로 여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런 감정이 살아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펜을 임대계약서 위에 잠시 올려놓았다가 안정된 획으로 제 이름에 서명했고 잉크는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레오가 앉았는데 그의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모습은 성인이 된 후 수년간 쌓아온 신중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는 방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그의 미소는 너무 편안하고 따뜻해서 무장해제되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장난기 가득한 확신에 찬 그의 목소리는 제 가슴을 살짝 조이는 듯했습니다. 함께 로프트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의 존재가 비어있는 줄도 몰랐던 공간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기타 케이스는 곧바로 문 옆벽에 기대어 있었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부드러운 화음이 바깥의 윙윙거리는 도시 생활과 어우러져 아파트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음악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며 웃거나 무심코 지나가는 모든 표면을 두드리며 리듬을 타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과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제가 늘 지켜온 조용한 질서와 아름답게 충돌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한 매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결국 감탄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는 어리긴 했지만 재능도 있었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솔직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루가 몇 주가 지나고 밤늦게 기타를 치며 책을 읽는 척하며 조명 아래서 집중하는 그의 표정을 훔쳐보며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빨래를 개거나 정처 없이 이메일을 스크롤하며 혼자 보내던 저녁 시간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대놓고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로프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술 작품에 대한 그의 무심한 말. 이건 그리움 같은 느낌이야. 그가 생각에 잠긴 적이 있다. 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새로운 눈으로 제 공간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같은 머그잔에 손을 뻗는 순간 한 박자 너무 오래 지속된 시선 등 우리의 길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었고 저는 표면 아래에서 불안하면서도 짜릿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깨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살아있다고요. 설레는 만큼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런 사람과는 지금은 안 돼요. 처음에 저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레오는 제 세입자였고 이런 종류의 관계를 지배하는 말하지 않았지만 확고하게 뿌리내린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몇 년 전에 리처드와 했던 서약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 차이만으로도 충분히 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오는 제 방어를 뚫고 지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그의 매력은 저를 무장해제시켰죠. 그는 제가 다락방에 예술 작품을 배치하는 방식, 책장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책 등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당신은 디테일을 보는 눈이 있군요. 어느 날 오후 그는 제 사무실 문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작품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년 동안 제 작품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가 제 경력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하거나 음악가로서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마음을 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대화는 거래적인 느낌보다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다가왔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 어느 쪽이 끝났고 어느 쪽이 시작했는지 거의 기억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전이 되던 날 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침대에 누워 책을 읽으려는 순간 전등이 깜빡거리며 꺼졌습니다. 좌절감에 손전등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거실에 이미 촛불을 켜고 있는 레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통을 벗고 있었고 깜빡이는 불빛에 피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잠시 숨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이봐요.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손전등을 어색하게 움켜쥐고 망설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분위기 조성 중이죠. 그가 농담을 하며 방에 흩어져 있는 작은 촛불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진지하게 저랑 같이 하실래요? 여기 꽤 괜찮네요. 제 판단과는 달리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바깥의 어둠이 우리가 집착하던 모든 가식을 벗겨낸 것처럼 공기가 충전되고 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꿈, 후회,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음악가로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무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하지 않고 최근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인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화에는 우리 둘 다 이전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자에 둘러싸인 촛불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숨겨왔던 서로의 일부를 공유하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찾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고 우리 둘 중 누구도 무시할 수 없거나 무시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진 뒤였습니다. 리처드가 또 다른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다락방을 서성이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다른 느낌, 즉 불안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방 수도꼭지에서 희미하게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었는데 평소 같으면 짜증났을 소리였지만 지금은 레오의 문을 두드리기 좋은 핑계처럼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레오가 문을 열자 가슴이 두근거리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고 했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는 문틀에 기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요?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저는 짜증나는 척하며 대답했지만 그의 미소 때문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세입자는 돈을 벌어야 하지 않나요? 그의 웃음은 따뜻하고 매력적이었고 어느새 우리는 주방에 함께 서 있었고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싱크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난스러운 농담이 우리 사이를 쉽게 오갔고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공기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로 윙윙거릴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렌치를 잡으려는 그의 손이 제 손을 스쳤을 때 그 스파크는 부정할 수 없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클레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고 그의 시선이 제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말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혔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망설임과 의심은 우리 사이의 뜨거운 교감에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짜릿함과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로 바뀌면서 우리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고 그때마다 저는 제 서약에 대한 수치심과 다시 살아있다는 짜릿한 느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레오는 갈등하는 제 겉모습을 꿰뚫어보고 제가 몇 년 동안 피하고 있던 것을 마주하도록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데도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제 결혼 생활이 진정으로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그저 안전해서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사랑이나 두려움 때문에 리처드에게 집착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진정한 것에 대한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나는 어떤 종류의 삶을 희생하고 있었던 걸까요? 레오를 만나면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제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깨뜨릴 필요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경계를 허물고 의무와 일상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향해 저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죄책감과 위험이라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항하려 해도 우리 사이에 끌림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레오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신에게서 불을 훔치는 것 같았고 위험하고 중독적이며 저항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시선을 훔칠 때마다, 속삭이는 대화를 나눌 때마다 배신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리처드는 한때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풍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제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지 않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어떻게 내가 백단향 냄새 나는 비밀을 문 뒤에 숨기는 사람이 되어 버린 걸까요? 별것 아닌 일에 웃고 있는 저를 힐끗 쳐다보는 눈빛, 레오가 방을 나간 후 공기에 달라붙은 희미한 향수 흔적을 발견하고 이마를 찌푸리는 눈빛 등 처음에는 의심의 징후가 미묘하게 느껴졌어요. 요즘 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변명으로 그의 걱정을 털어놓으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레오가 제 안에 무언가를 일깨워줬고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활력을 되찾아 주었죠. 그것은 짜릿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밤에 혼자 침대에 누워 레오와의 모든 상호작용을 되풀이하며 찾고 싶지 않은 답을 찾기 위해 분석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균열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레오를 이용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진짜 인연이었을까? 그 질문들이 저를 괴롭히며 풀 수 없는 매듭으로 꼬여갔습니다. 리처드와 저, 그리고 제게 남은 일말의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할 때마다 레오는 저를 다시 끌어당기는 말이나 행동을 하곤 했어요. 우리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믿음은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단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공유한 것은 단순한 무모함이나 반항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우리 둘 중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만나지 않아도 내 곁을 지켜준 리처드를 배신한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이 저를 갉아먹으며 끈질기게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뿐 아니라 제 평판과 자존심까지 걸고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동료 등 모두가 이 사실을 알면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치심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오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레오가 저를 보고 이해해주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방식 때문이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키려 해도 계속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레오가 점화한 불꽃을 어떻게 포기해야 할지,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레오와 저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매 순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날 밤 로프트는 조용했고 리처드의 부재는 또 다른 출장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거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레오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따라가는 동안 우리는 안전하다고, 심지어는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낮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속삭이면서 바깥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리처드가 복도 조명에 비친 실루엣이 선명한 채로 안으로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리처드는 기절하듯 서 있었고 레오와 저는 놀란 짐승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기는 배신감과 불신으로 가득 찬 전기로 변했습니다. 리처드의 눈은 충격에 휩싸인 채로 우리 사이를 훑어보다가 분노와 상처, 어쩌면 둘 다에 대한 어두운 표정으로 좁혀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리처드는 유리 깨지는 소리처럼 정적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문 옆에 내려놓고 방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갔습니다. 클레어,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레오가 먼저 말을 꺼냈고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그의 어조는 변함없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진짜예요. 진짜. 리처드는 쓴웃음을 지으며 침을 뱉었다. 그 사람 때문에 수년간의 결혼 생활을 벌인 게 진짜라고요? 세상에, 클레어. 안정, 신뢰, 이 모든 것이 당신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서 손을 떼지 못해서 사라졌다고요?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제가 피하고 있던 진실에 너무 가까워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단순한 열정이나 반항이 아니라 선택에 관한 것이었고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마침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일부분을 가둬둔 채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면서 두 가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제 시선은 고통이 얼굴에 새겨진 리처드에게로 갔다가 다시 희망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진 레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사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속삭였습니다. 리처드는 턱을 꽉 다문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느낀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알던 삶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은 리처드의 분노에 편을 들었고 어떤 친구들은 무모함과 이기심에 대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수치심이 저를 갉아먹었지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제약으로부터의 이상하고 짜릿한 자유가 저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레오와 함께 짐을 싸고 로프트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의 여정이 지저분하고 불확실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고 다음에 닥칠 모든 일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레오와 함께 이사한 것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느낌이었어요. 더 작은 아파트, 더 적은 사치품, 하지만 몇 년 동안 알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생생한 삶이 펼쳐질 것 같았죠. 처음에는 벽이 텅 비어 있었고 우리가 그 벽을 우리 자신의 조각들로 채우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타는 거실 구석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존재감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 위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타는 열정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았으며 거침없는 레오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하지만 이삿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는 동안 저 밑바닥에는 답을 구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정한 유대감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반항심에서 비롯된 것일까? 나는 진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남겨진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 늦은 밤, 도시 밖이 조용해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차량 소리만 들리는 밤이 되면 이런 의심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레오는 제 옆에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내쉬며 잠을 잤고 제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리처드를 떠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열광에 사로잡혀 판단력을 흐리게 한 걸까? 죄책감은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아무리 확신하려 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림자처럼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레오의 열정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실험적인 아트쇼를 기획하고 생생한 감성이 넘치는 신진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등 전에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모험을 하도록 저를 독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가오는 전시회를 위해 스케치와 사진으로 둘러싸인 채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저에게 그는 넌 그저 안전하게 놀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에 대한 그의 믿음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제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나 자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내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이었을까? 삶을 혼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적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일상은 충돌했고 그의 즉흥성과 저의 체계에 대한 욕구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놓치고 있던 리듬을 찾은 것처럼 완벽하다고 느낀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요리하고 부엌에서 맨발로 춤을 추고 옆구리가 아플 때까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운명의 연약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사이 리처드는 가끔씩 보내오는 업데이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인들이 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각 메시지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힌트와 제가 떠나온 삶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당신이 행복하길 바래요, 클레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친절하고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말은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 제가 여기 있기 위해 희생한 모든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를 안고 있든 저는 제 자신과 레오에게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할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레오의 기타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을 받아 그 곡선이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기타의 광택이 나는 표면을 따라 손가락을 더듬었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완전히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상상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불륜, 리처드를 떠난 일, 레오를 선택한 일 등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이 지금 여기 앉아 음악 그 이상을 상징하는 악기를 바라보는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생각에 잠겨 서 있는데 레오가 잠을 자느라 헝클어진 머리로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뭐 하세요? 그가 뒤에서 제 팔을 감싸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에요. 나는 내 안의 감정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몸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무슨 생각? 전부 다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인정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책감, 그리움, 희망에 얽히고 설킨 그물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제 머리 꼭대기에 키스했고 그의 포옹은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함께요.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았다. 옥상은 먼 도시의 윙윙거리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우리 위로는 하늘이 금색과 진홍색의 불꽃으로 밤하늘을 수놓으며 색채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레오의 따뜻한 손을 잡고 서서 맨해튼이 반짝이는 모자이크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이에 연약한 행복이 피어났지만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하고 약속과 위험으로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폭발음이 어둠을 밝히는 순간 저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버린 삶, 깨뜨린 서약, 화재 후 연기처럼 남아있는 죄책감 등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나요? 아니면 반항과 갈망에 기반한 새로운 무언가의 찰나적인 고조일 뿐이었을까요? 내 선택의 무게가 무겁지만 이상하게도 자유로워진 나를 누르고 있었다. 레오는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그가 내 손을 꽉 쥐며 부드럽게 물었다. 저는 머뭇거리며 쉽게 떠오르지 않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두려움과 뒤엉킨 희망, 의심에 가려진 기쁨 등 내 안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신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불꽃놀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지금, 아니 어쩌면 영원히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폭발이 희미한 폭발음만 남기고 정적 속으로 사라지자 저는 도시의 맥박소리 위로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로 때때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낡은 것을 태워야 하지만 불은 항상 상처를 남긴다 라고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지속될지 몰랐습니다. 상처가 아물 수도 있고 골마 터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불씨로 빛나는 하늘 아래 레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동안 저는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길 바랐습니다. 이 여정 내내 저는 사랑, 충성심, 욕망과 파멸 사이의 불안정한 경계에 대한 질문 등 쉬운 답이 없는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사랑은 사회적 규범 밖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대에 어긋날 때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것일까요? 레오를 만나면서 저는 현실적인 무언가가 주는 중독적인 이끌림과 질식할 것 같은 판단의 무게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식상해져 가던 제 삶의 진정성을 불어넣어준 불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순간에는 리차드를 배신한 죄책감과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과 그것을 추구했을 때의 결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도시가 고요해진 늦은 밤, 선택과 포기한 길의 메아리만 들리는 밤에 그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레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안전과 한때 나를 정의한다고 믿었던 맹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와 함께한다는 것은 제가 이를 준비가 되지 않은 제 일부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 사이의 긴장은 마치 그물 없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선택 이후 제 삶을 재건하는 일은 지저분하고 고통스럽고 불확실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마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속삭이듯 부끄러움이 남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함이 아닌 용기를 통해 구원의 실마리를 엿보는 순간도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판단에 직면하더라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이 이야기는 깔끔한 결심이나 명확한 도덕적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와 희망을 모두 품으면서 불완전함을 포용하는 법을 배우는 변화의 탐험입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용기는 모든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